성북에서 찾는 즐거움. 성북은 즐거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연입니다. 유미연 씨, 주방일 하는 거 즐기는 편인가요? 아니요. 주방일이라면 요리랑 설거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전 그래도 요리보다는 청소를 더 잘하는 편이에요. 요리는 레시피 보면서 하다 보면 손에 잘 익지 않아서 그런지 더디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만드신 음식 맛은 어때요? 우리 아들은 제 음식이 최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방 일회용품 제대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주방 일회용품이잖아요. 근데 주방에선 이게 정말 필수품이에요. 주방 일회용품은 쓰는 것만큼이나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방에서 쓰는 일회용품들을 줄인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아예 안 쓰고 살림하기는 요즘은 쉽지 않아요. 근데 살림하다 보면 랩, 비닐 이런 여러 가지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많아졌잖아요.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되는 모든 음식이 대부분 랩에 씌어서 오거든요. 그럼 환경 호르몬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네, 어제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시켰죠. 근데 이게 일회용기,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져서 왔어요. 게다가 플라스틱 용기가 약간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이거 플라스틱이 이렇게 녹을 정도인데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유, 다들 그렇게 먹는데 뭐 하는 생각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방 일회용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 것들, 주방 일회용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주방 일회용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에서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재사용 많이들 하지 않나요? 한 번 사용한 비닐팩이나 지퍼백이 너무 멀쩡하잖아요.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비닐을 덜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방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일회용품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호일이라든가 랩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비닐팩이라든지 지퍼백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만일 재사용하신다면 물기가 거의 없는 견과류라든지 곡물 정도만 보관 용도로 쓰시고 아니면 생활용품 보관한 정도로만 쓰셔야 합니다. 재사용할 때는 깨끗이 씻어서 수분을 확실히 없애야 해요. 제대로 말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서 곰팡이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넣은 것까지 다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말려 쓰세요. 그게 중요하네요. 말려서 쓴다고 드라이기로 말리다가 구멍이 난 적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지퍼백 진짜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어떤가요? 지퍼백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음식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배요. 그러면 물을 채우시고 거기다 베이킹 소다 한 스푼을 넣고 지퍼백을 닫고 세게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헹궈 주시면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버릴 때 분리수거가 되잖아요. 버리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버리는 게 좋을까요?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오염된 데이팩 같은 경우는 깨끗이 닦아서 분리배출 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는 배달 음식을 포장한 비닐 랩이에요. 여전히 일부 업소용 그 비닐에서는 PVC 계열의 약간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랩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분리수거로 배출하시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반드시 배출하셔야 된다는 거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음식물을 깨끗이 씻고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음식물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깨끗이 할 수 없다면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식물이 많이 묻어 있다면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방 일회용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일회용품을 전자레인지에 막 돌리는데 유미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요,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 채로 얼렸다가 약간 표면 쪽이 녹아요. 그럼 약간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전자레인지 돌리면 금방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갈비탕, 곰탕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비닐 포장인데 넣어도 되나? 살짝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일단 비닐팩은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자레인지 노출이 된다고 해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비닐팩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건 맞는데 전자레인지 열 정도면 일부가 분해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위험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자레인지에 직접 돌리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자레인지 말고 중탕 같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뜨거운 물에다 넣어서 데피는 거. 이런 건 어떨까요? 사실 비닐팩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열을 피하는 게 좋아요. 냉동이 되는 동안에 음식도 비닐팩에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눌러붙죠. 이런 상태에서 고온에 노출되면 이 비닐 성분이 그 음식물에 녹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동할 때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지 마시고요. 차가운 물에서 해동을 일단 해야 돼요. 차가운 물도 영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동을 시킨 다음에 꺼내고 비닐팩에서 꺼내서 다른 용기에 넣어서 쓰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끼 정도 랩에 싸두고 냉동했던 떡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던데 그런 건 어떨까요? 사실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랩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랩 같은 경우는 조직이 굉장히 유연해요.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분해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유해성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업소용 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 가소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가소제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자레인지 돌리는 습관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용 랩이랑 업소용 랩이 다른가요? 일반 가정용 랩은 LDP란 소재를 쓰고 있고요. 업소용 랩에서도 LDP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더 저렴한 PVC 계열의 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레인지 데울 때, 해동할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되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시고 뚜껑은 실리콘 뚜껑을 덮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엔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루미늄 호일은 전자레인지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알루미늄 호일 금속 성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파가 집중이 되는데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절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판에 호일 깔고 삼겹살 굽고 고구마 구울 때 호일에 싸서 굽는 거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죠. 괜찮을 리가 없죠. 알루미늄 호일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 거기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 더 잘 익고요. 바삭한 식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높은 열에 노출되면
알루미늄 호일이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또 문제는 김치도 같이 구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김치같이 산도도 높고 농도도 높은 것은 구워 드시면서 알루미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열에 노출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고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구마, 생선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알루미늄을 깔아야 살림하기가 편하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일이라는 게 알루미늄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녹아 나와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성인 기준으로 이 알루미늄은 체중 1kg당 1mg 정도를 섭취 허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mg, 1kg당 1mg. 이게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주방 일회용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세 번째는요. 냉장용과 냉동용이 따로 있다. 주방 일회용품도 냉장용과 냉동용을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요, 냉장, 냉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냉동용을 보면요.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 한 40% 정도 두껍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터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성에가 잘 안 껴요. 그런데 냉장용을 냉동용에 사용하시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비닐팩이잖아요. 이것도 냉장, 냉동이 가능할까요? 먼저 가정에 사용하는 비닐팩인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음식을 보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야채, 과일, 채소,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닐팩에 넣고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염도가 높다든지 기름기가 많은 튀김류 같은 건 냉장용에다 넣게 되면 오히려 조직이 약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에 있는 기름기가 빠져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같은 경우는 비닐팩을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해동하는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그 비닐팩 자체가 분해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다회용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방 일회용품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